네, 안녕하십니까. 교환타 유통 담당자 이신엽입니다. 지금부터 유통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가장 아웃퍼폼할 종목으로 제가 꼽은 것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당사 탑픽이기도 하고요. 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 주가를 결정짓는 두 가지 팩터는 결국 할인점의 기준점 성장률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SH닷컴의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시화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인점 기준점 성장률 같은 경우 작년에 되게 안 좋았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쿠팡을 필두로 한 장보기 중심의 이커머스 성장률의 득세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자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성장성을 되게 부각시켜 줬지만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바잉 파워가 낮고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객단가가 낮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주문 건수는 많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쿠팡의 수익성이 이번 성장성에 있어서 독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외 이슈에 따라서 쿠팡의 대주주인 비전펀드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못한 상황이고 비전펀드의 주요 핵심 포트폴리오인 원앱이라든지 브랜드리스 같은 포트폴리오가 최근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본 조달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 역시.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수익성 안 좋아진 게 향후에는 수익성 안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더 수익성에 고삐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지금 경쟁사 롯데쇼핑이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롯데쇼핑이 마트를 한 50개 정도 정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단독 상권보다는 경쟁 상권을 중심적으로 조금 영업을 접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마트로 트래픽이 몰리는 경쟁사로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마트가 할인점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더더욱 이번 코로나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쓱닷컴이고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커머스 주문 폭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GMV 성장률이 58% 수준이었는데 특히 생필품이랑 식료품을 담당하는 이마트몰 같은 경우에는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유입된 트래픽을 잘 유지하는 거인데요. SH닷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경쟁력과 배송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번에 유입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품 경쟁력과 배송 경쟁력이 2020년 SH닷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난다라고 하면 결국 이마트는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키 차트로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마트 할인점과 SH닷컴이 성장률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기존점 성장률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 사업자들이 보여줬어요. 2017년 이후에 기존 성장률이 이렇게 우상향하다 보니까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기존 성장률이 주가를 결정짓는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월마트나 타겟의 주가는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크로고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역시 기준 성장률로 크로고의 기준 성장률이 월마트나 타겟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이러한 주가도 설명이 조금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기준 성장률 SH닷컴과 할인점의 기준 성장률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는 측면에서는 올해 내내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 모두 코로나가 창궐함에 따라서 피해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피해가 어마무시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점 이후에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경제 부양책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들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4월에 개최가 예상되어지는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구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정부 지출의 증가는 시차를 두고 항상 민간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러한 민간 소비는 아무래도 필수재보다는 사치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의 소비가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러한 소비 증가,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는 면세점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코로나19가 해소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빠르게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과 면세점의 업황 회복 차이는 펀더멘탈 자체 업황 회복 차이는 조금 시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조금 경계심이 떨어지고 소비 회복 심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업황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차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4월 그리고 또 정기 세일이 있거든요. 이 정기 세일을 기점으로 SS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회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소비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면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높아지는 3월에도 전월과 유사한 40% 수준에서 매출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보다는 회복이 빠르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한데, 최근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최소한 4월까지는 항공기들이 전부 다 운유나 간편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인 따이거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기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임에도 해외 재유입을 되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은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나타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부 자가격리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회복은 다소간 지연될 수 있고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마트와 신세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